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어떠한 틀에 담아낼까라고 하는 거버넌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런 환경과 거버넌스를 엮어서 이런 환경 거버넌스라는 것이 그럼 왜 필요하고 그것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원칙들은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 우리가 사실은 지금 어떤 사회에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당연히 상상해보면 금방 떠오르시죠. 예, 바로 생존의 위기에 사실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문명의 전환기이고 사회적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네, 우리가 대한민국 하면은 이제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뚜렷한 사계절과 아름다운 금수강산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사계절을 사실 실감하기는 쉽지 않죠. 오히려 봄과 가을은 거의 실종되고 여름과 겨울이 거의 중심되고 있는 그러한 기후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여름이 되면은 뭐 불볕더위에 사실 그 더위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생기는 이런 기후 위기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고 버리는 특히 플라스틱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다시피 화면에 보이시죠? 태평양 쓰레기섬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태평양 안에 크게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제 놓여져 있는 것이 바로 쓰레기섬입니다. 예. 거의 태평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이 전부 다 쓰레기로 구성되어 있고 그 쓰레기 대부분은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것이 이제 잘게 부서지고 막 이러면서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이렇게 막 생선이 먹고 물고기가 먹고 이래서 우리 식탁에 오르는 그 물고기를 내가 먹으면 결국 내 몸에 그런 미세 플라스틱이 쌓이고 있는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 빚어지고 있기도 하죠. 그리고 옆에 이제 이 백곰 친구가 자기 자리가 거의 없는 상황이 빚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단순히 이 친구만의 문제일까요? 아마 그 수면이 낮은 어떤 태평양의 섬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수면이 지금 잠기고 해서 사실은 이런 생존의 위기에 같이 처해 있기도 하죠. 그리고 사실 코로나 사태로 조금 잊혀지긴 했습니다만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 저희들이 가장 걱정했었던 건 바로 미세먼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 미세먼지의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했었나요? 자기 몸을 꽁꽁 싸는 방식으로 이 미세먼지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방식보다는 미세먼지를 피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러한 생존의 위기에 대처해온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생존의 위기가 이제 지금 코로나로 다시 대변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발 하라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폭풍이 지나가고 인류는 살아남을 것이고 우리들 대부분은 여전히 살아있겠지만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세계에 살게 될 것이다. 예. 사실 지금 이전과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충분히 절감하시죠. 예. 이미 일상적 재난의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울리백은 심지어 현대사회는 위험사회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시적 재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뭐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죠. 뭐 사스라든지 메르스라든지 이런 전염병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후쿠시마 원전이라든지 매년 거의 일어나다시피 하고 있는 고성 산불 문제라든지 코로나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코로나라든지 그리고 기생충의 영화 장면에 왜 저지대가 막 도시에 저지대가 막 침수되고 이런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처해 있는 위기 상황인데 이때 나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여기에 반응을 하고 있나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이거 언제쯤 끝날까요? 그래서 과연 이게 끝날까요? 끝나지 않겠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서 사실은 이 협치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된 거고요. 행정 입장에서는 결국 이러한
예측 불가능한 이런 사회에서 주민의 욕구들은 다양해지는데 행정이 이것들을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결국엔 우리가 함께 이걸 해결해 가자라고 하는 거버넌스로 전환을 요청하고 있는 거고요. 주민과 기업 입장에서도 행정이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주민의식이 성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반증이기도 하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행정에게 뭘 요구하다가 이제 요구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안도 하고 기획 단계에 같이 참여해서 같이 해 나가는 이런 거버넌스 형태로 주민이 참여하고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요사이 ESG라고 해서 사회적 책임 투자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기업의 지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어떻게 사회에 책임을 다할까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이 거버넌스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방관자에서 직접 주인으로 참여하는 그런 입장이 되고 있고요. 시민사회에서는 이 행정과 주민의 이런 관계들을 특히 이제 주민들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그들을 엮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함으로 인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연결하고 그걸 통해서 협치를 실현하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어찌 보면 지금 지속 가능한 삶이 위협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거버넌스가 돼야 되냐라고 하면은 특히 환경 거버넌스가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에 놓은 거버넌스가 그만큼 더 필요성이 절실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제일 중요한 건 우선 생태적 관점을 기본으로 갖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활동가들이, 운동가들이 이러한 생태적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코로나19가 이제 막 만연했을 때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긴급 국민의식 조사를 했습니다. 이때도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19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기후변화와 생태계 파괴에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생태계를 어떻게 잘 보존하고 다시 우리가 이것을 함께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SDGs 추진 기본 원칙에도 보면은 포용성이라고 하는 사회적 약자 모두를 포용하는 것에 초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는 인간만이 아니라 자연까지 포함된 그런 부분인 것이죠. 이런 포용성의 원칙들, 생태적 관점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생태적 관점을 기본으로 한 지역사회를 재설계하고 실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역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 거버넌스는 당연히 어쩔 수 없이 필요로 한 체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까라고 하면은 SDGs 추진 기본 원칙에도 있습니다만 통합성의 원칙, 앞서 얘기했다시피 환경의 아젠다만으로 이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 사회, 환경 이 세 분야의 상호 연관성과 상승 효과를 중시하면서 통합적으로 해결하는 시점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영역과 분야를 넘어서서 융합적이고 통합적 방식으로 우리가 해결해 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을 해결해 가기 위해서는 과제들이 있는데 지역 내 이해관계자들의 지역 통합적 관점과 협력의 경험이 축적되어야 될 거고요. 그것이 바로 환경 거버넌스의 틀 안에서 이런 것들이 연습되고 훈련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또한 부서의 칸막이를 넘어서서 융합적이고 통합적인 협력의 문화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 부서만이 아니라 타 부서하고의 어떤 그런 칸막이를 넘어서는 그런 연대와 협력 이러한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한 중요한 것은 바로 당사자 중심의 협력 체계를 구성하는 것. 그래서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이 거버넌스 안에 들어와서 의제를 이야기하고 같이 해결해가는 그런 방식들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방법들이 필요할까요? 예.
바로 자립과 순환의 경제로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점점 더 경제적 격차와 불평등이 심화되는 속에서 국가는 사실 일률적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방식으로 국가가 개입하기는 어렵고요. 결국엔 그 지역이 자기 주체적이고 자립적인 어떤 그런 관계망 내지는 그런 경제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사실 외부의 어떤 지원으로 계속 이것을 유지한다면 그것은 지속되기는 쉽지 않겠죠. 그래서 앞서 얘기했다시피 경제, 사회, 환경 세 분야의 상호 연관성과 상승 효과 중시 및 통합적 해결 시점에서 이러한 지역의 경제를 만들어가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환경의 문제를 해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 영역이 확장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환경 거버넌스 안에서 구체적으로 이것이 지속적으로 실천되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고민들도 있으면 좋겠고요. 이 원칙은 자립과 순환의 지역 경제 만들기로 수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결국에 어떤 한두 사람의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왜냐하면 지금은 예측 불가능한 사회이기 때문에 어느 한두 사람이 막 그렇게 지도력을 발휘해서 내지는 선지적인 어떤 이야기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다양한 조금씩의 지혜들을 모아서 이것을 우리는 집단지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집단지성으로 각자가 보지 못하는 면들을 서로 봐주면서 문제 발견을 하고 해결해가는 이러한 양식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람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왕은 죽었고 새 왕은 오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왕은 죽었고 새 왕은 오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존의 이제 어떤 질서나 체계 이런 것들은 무너졌고 새로운 질서나 체계가 아직 제대로 성립이 되지 못한 어떤 과도기적인 단계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과도기를 넘어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이러한 집단지성을 발휘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DGs의 추진 기본 원칙에도 참여성이라고 하는 당사자성과 기획 단계부터 주체적 참여 보장이라고 하는 원칙이 있는데요. 이것이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이것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결국엔 어떤 한쪽으로 권한과 정보가 집중되는 것을 막아내야 될 것이고요. 지역사회의 집단지성을 해결하는 달성감과 성취감의 경험들이 계속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사실은 이렇게 직접 대면해서 얼굴을 보면서 활동을 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면과 비대면, 얼굴을 보고 얼굴을 직접 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서로 융합적으로 결합해서 그런 문제 해결을 해나가는 하이브리드 지역으로 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럴 때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앞서 얘기했다시피 어떤 정보나 권한들이 집중되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런 이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에 좀 덜 익숙한 특히 어르신들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사회적 약자들 같은 경우에 이것들이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포용성과 투명성, 설명 책임 이런 것들이 보장되는 형태로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식으로는 지역 내에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그것을 잘 확산한 어떤 시스템들을 좀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역별로 소규모의 공론장들을 정기적이고 수시로 좀 개최하는 것으로 이 문제들을 좀 해결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계급적이고 초국가적인 연대와 호혜 관계로 전환이 또 중요한데요. 바로 보편성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 동네에서 그리고 나의 문제에서 출발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결국엔 나라는 사람 역시도 전 세계와 사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라면을 참 좋아하는데요. 대부분 라면
많이 좋아하시죠. 그 라면 이렇게 뜯어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건더기 스프가 있죠. 네, 그리고 면 있을 거고요. 네, 건더기 스프는 어떤 건더기 스프들이 있을까요? 네, 뭐 많죠. 무슨 돼지고기도 있을 거고 새우도 있을 거고 뭐 파도 있고 뭐 양파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런 것들 다 국내산일까요? 아니죠. 거의 대부분 아마 해외에서 건너온 것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면은 어떤가요? 네, 면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 면도 그냥 면이 아니고 튀긴 면이죠. 물론 요새는 뭐 그냥 말린 생면 이런 것도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 튀긴 면이잖아요. 그 튀긴 면의 튀김 그럼 뭘로 튀겼을까요? 네, 팜유라고 하는 네, 야자 나무 열매로 네, 튀기죠. 네, 그것도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엔 내 개인의 소비 내지는 나의 개인의 생활일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전 세계와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나가 아니라 사실은 전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이런 보편성의 원칙을 강조해서 그런 연대와 호혜 관계로 이런 문제들을 같이 해결해 가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국가의 틀을 넘어서서 이제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코로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국경을 막 가려서 이렇게 넘어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가를 넘어선 그런 시민의 연대 이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해지는 그러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